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유럽에서 승인 권고 받았던 졸레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시간 내셔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4%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를 안전하게 안착하는 18만 8,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고가 19만 2,400원 대비해서는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구름대를 안착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기술적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름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놀다가 얇은 구름대였긴 하지만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서부터는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I 차트로 봐서도 매수 신호를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매수 신호를 주면서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주총을 앞두고 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핵심은 재고자산과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단 합병 셀트리온 발표 전에 나왔던 재고의 예측인데, 일단 여기서는 2조 정도의 재고를 2조 3천억 정도의 재고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놨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약 3조 정도의 그 준비하진 않았네요. 약 3조 정도의 재고자산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일단 이때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은 3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재고자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도 관건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졸레어입니다. 실적 추정치에 알파를 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마지막에 재무제표 분석하면서 얼마 정도의 주가에 반영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알파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유럽 위원회에서 허가 권고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졸레오 바이오시밀러가 CT 프로젝트 셀트리온 프로젝트 39번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품목 허가의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권고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거는 2023년 4월 25일이고요. 요거는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약 11개월, 1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승인 권고 획득한 품목명이 똑같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프로젝트 39번입니다. 오말리주맙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졸레어 보면은 일단 유럽에서 이 최종적으로 EMA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 CHMP라는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권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EMA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식품의약처입니다. 유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인데,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유럽 전체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를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CHMP라는 EMA 하위 기관 중에 하나로 임상실험 결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CHMP의 승인 권고를 바탕으로 EMA에 등재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의약품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승인 또는 이제 거부를 하고 이 상황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받은 것도 이 권고라는 내용인데, 대부분 CHMP의 권고는 유럽 의약품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 6개, 7개, 8개까지 늘리고 있는 이 와중에 CHMP의 권고를 받지 않은 품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CHMP의 승인 권고 이후에 EMA 승인까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수개월 안에서 1년 사이에 이 승인 권고가 떨어지고, CHMP의 권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EMA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문서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과 논의 및 토의를 합니다. 즉 EMA의 최종 승인은 이 절차 이후, CHMP의 절차 이후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트룩시마가 CHMP 권고 이후에 승인까지 2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못 믿으실까봐 제가 이 다트 공시 보고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코스닥이었네요.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에서 트룩시마가 유럽의약품청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CHMP의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건데, 최종적으로 EMA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달 정도.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이 CHMP에서 승인을 받고 최종 판매 허가까지 나는데 2달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대부분의 약물들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적응증을 승인 권고 받았던 게 2016년 12월 19일, 2016년 12월 19일인데 2016년 12월 19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결국엔 승인 권고를 받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물론 과거의 어떤 이 히스토리가 지금 현재를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트렌드가 2번 반복이 돼요.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EMA에서 최종적으로 판매 허가가 났던 2017년 2월 22일은 2017년 요 정도 됐었는데 요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판매됐을 때는 EMA 허가를 받았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이때 당시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생소했고, 셀트리온 주가 자체, 특히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개념 자체도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이 트룩시마가 리톡산이라는 이 바이오시밀러, 리투시마의 성분명을 바탕으로 한 리톡산의 바이오시밀러로 17년 정도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한 게 바로 이 19년 4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서서히 분기가 지나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트룩시마의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MS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 리투시마블 바탕으로 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약 3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2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선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 더 보면은 이 유럽 판매 승인 권고 획득했다. 마찬가지로 CHMP 승인 권고했던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여러분들 휴미라 아시죠? 우리 세계 최고의 블록버스터급 제약 회사, 제약 성분명인데, 성분명이 아니라 의약품인데,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11일에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되기까지 휴미라가 유플라이마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EMA에서 판매 허가 획득하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졸레어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약 2달 이후에는 EMA의 승인을 받게 되고, 물론 승인을 받은 게 다가 아니죠. 이제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제약회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방전 등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시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무조건 파이프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더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20년 12월 11일 기억해 보시면 2020년 12월 10일, 이거 체크를 해놓을 걸. 12월 11일, 12월 11일 요쯤 되겠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요렇게 실제로 판매 승인 권고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실제로 발표되고 나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기대감이 최고도로 작용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 2월 15일 실제로 판매 허가가 났을 경우에도 주가는 생각보다 반응하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그 전에 기대감이 높게 작용하면서 청산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씩을 꼭 주더라. 우리한테는 2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휴미라는 앞서 보셨던 유플라이마와는 다르게
오리지널 신약이 거의 시장을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의 이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의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1, 2년 있다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점유율을 0.1%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작용을 하는데 뭐 반드시 뭐 시장에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1%만 가져와도 대박인데, 아직도 좀 파이프라인에서 한 축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유튜브 오늘 제가 쭉 봤는데 뭐 대박이다, 뭐 반드시 뭐 승인 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거의 이제 CHMP의 승인 권고가 났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EMA나 뭐 유럽연합의 그 승인까지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거절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즈글리,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이 약품이 결과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재도전을 할 것이다, 조건부 허가를. 그러니까 거절이 났어요. 2024년 2월 22일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CHMP에서 이 거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100% 승인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부분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졸레가 그럼 뭔데? 라고 보시면, 이 노바티스랑 이거 제넨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노바티스랑 제넨테크가, 로슈 계열사의 제넨테크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같이 개발한 의약품입니다. 졸레어는 성분명은 오말리주맙이고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에 노출될 때 이제 이에 반응하는 면역을 촉진시키는 생물학적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보통 천식이 심한 환자들한테 유용하고 코골이나 폐렴 등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여기까지는 이제 신문 기사나 어떤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은 미국과 유럽, 노르웨이에서 출시돼서 비용종 치료용으로 승인돼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소아와 성인 전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은 하나씩만 되잖아요. 근데 같이 쓸 수 있는 약이고, 알레르기성 천식 과민증에 대해서 보조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중이긴 한데, 실제 치료제는 임상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고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허가 만료됐고 SCG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데 24년에 만료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게 정확히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만료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독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졸레어에 대한 졸레어에 대한 이 종류입니다. 종류. 300mg짜리 있고 150mg짜리 있고 75짜리 있고 150짜리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방 건수예요. 토탈 프리스크립션 카운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때 얘네들이 2006년에 나왔나 9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때 초반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적어도 줄어들진 않고 있다라는 그런 처방 건수의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처방 건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약에 대한 수요나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 도매 가격이 결국 도매 가격이 올라가야 소매 가격이나 여러 가지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꺾여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도매 가격에 대해서는 고점을 찍고 약간씩 밀려 있다라는 정도로 수준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스텔라라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자료 많이 보여드렸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약 5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절대 적지 않은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하반기는 결국에는 진펜트라, 그 다음에 빠르면 하반기에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원투펀치로
시장을 주도해 준 다음에 허즈마와 유플라이마와 베거젤만은 기본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할 거고, 결국에는 빠르면 하반기에 졸레어와 진펜트라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와 진펜트라가 매출을 받쳐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졸레어와 진펜트라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실적 추정치를 바탕을 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5,9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년에 4분기에 실적이 좀 꺾이면서 5,300억 정도를 실적을 내일 재무제표 승인을 할 텐데, 주주총회에서. 근데 24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비용이 준 것도 있지만 재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보수적으로 잡은 듯한 느낌인데, 일단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증권사가 컨센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 5천억 정도를 매출로 봤을 때는 4,076의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펄을 53배 정도 적용했을 때는 주가는 약 21만 6천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론적인 가격으로요. 이론적인 가격으로. 왜냐하면 23년에는 요 수준의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17에서 19만 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기술적으로만, 아니 저기 뭐야,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24년에 이 늘어난 주식수를 바탕으로는 일단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21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여기 5,900억이 진펜트라와 졸레어가 약 500억 정도의, 아니다, 1,000억으로 제가 했구나. 조금 많이 했습니다. 1,000억으로 매출을 당기순이익을 플러스 시켜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4,700원까지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앞서 비교해보면 4,070원인데 약 700원 정도의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펄을 보수적으로 53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주가는 약 25만원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표치를. 그렇게 되면은 일단 1,000억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약 500억 수준으로 가정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는 요 20만원과 25만원 사이에 약 한 23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관건은 하반기에 하나 혹은 두 개가 승인이 동시에 된다라고 한다면 25만원까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승인된다 혹은 다른 것들이 뭐 정도 크게 변화가 없는 와중에 하나만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23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또 형님들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셀트리온 큰 손님들 많으신데 23만원 웃기지 마라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딱 산술적인 내용이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뭐 기대감이나 나스 상장권이나 제약 합병권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겠죠. 또 얘네들이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경영을 너무 잘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주가의 펄을 높이면서 결국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 퍼가 높은 게 고평가긴 하지만 퍼가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주가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저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처받지 마시고, 주가는 요 정도로 기본 베이스로 바탕으로 나는 어느 정도 전략을 좀 잘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주총이 있습니다. 33기 재무제표 승인권이고요. 정관 일부 변경한다라는 내용이랑 이사 보수 한도 승인권이 관건인데, 일단 이 부분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해봤자 뭐 얼마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퇴직금 규정 개정인데 임원이 퇴직할 때 50억을 현금으로 준다 뭐 이런 정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건지를 다룰 전망인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고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10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주가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나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